오늘은 2016년도에 제가 지었던 803의 전원주택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울러 집주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정확한 위치를 설명 못하는 점 부디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전원주택 중에서도 정말 애착이 가는 그런 전원주택도 있지만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전원주택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제가 애착이 가는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집주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소통을 통해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기도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처음부터 끝까지 의논하고 고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별 무리 없이 별 갈등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신 집주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땅을 고를 때 고립되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종종 말하고는 합니다. 여기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대구공항이나 803 IC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KTX를 탈 수 있는 동대구역에서도 3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주인의 생활터전인 직장에서도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대구공항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소리는 가끔 나지만 농로를 따라 300~400m 정도만 걸어 나가면은 2차선 지방도를 만날 수 있고 더구나 5분 정도만 걸어 나가면은 시내버스 종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시공 당시에 주변은 농로를 따라 가지고 드문드문 전원주택이 들어서는 그런 지역이었고 집터 주변의 땅들은 대부분 감로밭이나 포도밭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늘 얘기를 해왔지만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생활터전에서 너무 멀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대리운전 기본 비용의 거리가 가장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기본 비용의 최소한 2배 정도 거리, 그 범위 내에서 땅을 고르라고 충고를 해주곤 합니다. 겨울에 폭설이 와서 고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병원까지 거리, 차가 없을 때나 구급차의 접근성 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땅 고르기에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40~50평형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위해 전원주택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자녀들의 성장 환경을 위하여 평화로운 주말을 즐기기 위해 또는 가족 누군가의 건강을 위해 등등 나름의 여러가지 사연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은 전원주택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데 아내 되시는 분은 들어오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게 갈등 없이 전원주택에 입주한다는 게 그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기 집주인 네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되시는 분은 은퇴를 1년 앞둔 시점이었고 사모님은 은퇴를 3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분은 전원주택에 사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반하여 사모님께서는 아파트에 그대로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편 되시는 분도 사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사모님을 모시고 와서 시공 과정을 보여주시고 싱크나 가구, 커튼 블라인드 등에서 하나하나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맛집 투어를 꼭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모님이 이 집에 정이 들 수 있도록 애를 쓰신 거죠.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사실 존경스럽게까지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준공하고 나서 두 분 다 입주를 하셨고 지금은 사모님께서 더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나름의 이유로 조금의 갈등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배려해서 불편한 거 없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갈등 없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공자를 선택을 할 때 땅을 사시기 전에 이미 시공자를 접촉하시는 분도 계시고 땅을 사고 나서 도면 작성 전에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집주인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에 우리는 대지 인근에서 전원주택을 시공하고 있었고 집주인은 대지 인근의 전원주택을 구경하러 다니시다가 저와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주말마다 저희 현장에 들러가지고는 커피 한잔, 믹스 커피 한잔 마시고 가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오면은 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현장 관리 방식이 마음에 드신다면서 저와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집주인과 어느 정도의 시공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스케치업으로 3D 시뮬레이션 작업을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 물량을 뽑고 견적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그거를 첨부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면과 3D 시뮬레이션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집주인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자금격을 다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기본 건축공사비 3억, 추가 건축공사비 8천, 그리고 마당 조경, 펜스 대문, 석주까지 해가지고 7천만원 정도, 총 4억 5천만원 정도, 거기에다 인허가 비용, 농지 전용 비용, 개발행위 허가 관련 비용, 지하수 굴착 비용, 전기 인입 비용 등 총 5천만원 정도는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외부 마감은 세라믹 사이딩, 지붕은 징크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연히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조건을 수용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평당 시공비를 도대체 얼마로 봐야 될까요? 평당 시공비의 함량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전원주택의 공사비는 3억으로 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죠? 기본 건축 공사만. 자, 그러면은 허가사항 면적 50평으로 보면은 평당 600만원이 되는 셈이죠, 그죠? 그런데 피로티나 물탱크실을 포함해서 70평으로 보면은 평당 429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는 주택 부분에서 55평이 되었고 피로티나 물탱크실에서 23평 해가지고 총 78평으로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틸트 앤 턴 방식의 LG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3중 유리에다가 외부는 강화 유리, 내부에는 로이 복층 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같은 메이커의 하이샷이 이중천 가격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또한 한샘 키친바어도 일반 한샘 싱크의 최소 2배 정도의 가격은 됩니다. 추가로 투입된 금액이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총 건축공사비가 3억 8천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즉 총 건축공사비를 3억 8천만원으로 보고 사용 승인 면적인 55평으로 보면은 평당 691만원이 되는 셈이고 실제 면적인 78평으로 보면은 평당 487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주택은 과연 평당 얼마짜리 집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분명한 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은 평당 700만원으로 지은 55평짜리 최고급 주택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 거고, 시공자 입장에서 보면은 평당 500만원으로 지은 78평짜리 최고급 주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평당 시공비의 함량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얼굴이 들어가고 처음으로 완성된 동영상입니다. 부족하고 부자연스럽고 많이 모자라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도의 전원주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